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어토 교육 강사 김은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문 관리 심화편으로 주문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아니고요. 좀 기능별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몇 가지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도 아직 숙지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저희 초급 영상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먼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솔루션 사용이 익숙하다, 주문 관리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뭐 쉽게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강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좀 기능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영상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빠르게 진행이 되면 1시간 안으로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별 몇 가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주문 관리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나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채팅으로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 확인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 관리 이제 기본적인 방법 간단하게 좀 짚어볼 건데요. 먼저 수집할 수 있는 방법. 솔루션 상단에 가져오기 버튼이 있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느 사이트에서 수집할 건지 체크하시고 자동 수집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신규 주문 상태로 쭉 수집이 되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주문을 확인을 했으니까 송장을 출력을 해서 업로드를 시키는 출고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앞전에 설명을 드려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택배사 연동 기능이라고 있었죠. 자, 택배사 연동 기능 쓰셔서 일일이 택배사 프로그램에 가서 엑셀 파일 업로드해서 송장 출력하지 않아도 저희 솔루션 안에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택배사 기능 이용하지 않고 주문의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택배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엑셀 업로드하고 또 송장 뽑아서 다시 송장 번호가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을 솔루션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택배사 연동하는 방법 간략하게 좀 짚어보자면 먼저 연동 신청을 해 주셔야겠죠. 자, 연동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플레이오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부가 서비스 두 번째 택배사 연동 탭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맨 하단에 택배사 연동 신청하기라고 있죠. 여기 연동 신청해 주시고 승인 며칠 좀 지나서 승인이 떨어지면 요 타이틀 탭 위쪽에 택배사 연동 버튼 안에 연동 신청하신 택배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사 연동 기능 이용해 볼 건데요. 뭐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쓰시겠지만 일단 저는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주문권 선택하셔서 택배사 연동 버튼 그리고 연동하신 택배사 선택해 주시면 그 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처음 사용하실 때는 양식이 공란일 거예요. 그래서 해당 택배사의 양식을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양식 이름 넣고 택배사 그리고 사용하신 라벨기 프린트 설정 따로 해주시고 아래 항목들 다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송장 양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선택하셔서 발행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띠띠띠 송장이 출력이 되고 또 송장 번호가 업로드가 돼서 해당 주문건이 자동으로 송장 입력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장 입력 상태에서 다 뽑은 그 송장을 다 패킹, 포장해가지고 출고 처리 다 해주신 다음에 이제 상태를 출고 상태로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이 송장 입력 상태에서 출고 상태로 변경하는 방법은 주문권 우클릭하셔서 상태 변경에 출고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주문건이 모두 다 출고 상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이 출고 상태에서 이 송장 번호를
쇼핑몰로 전송을 해줘야 구매자가 확인했을 때 배송 준비 중에서 배송 중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송장 번호를 쇼핑몰로 전송해주는 작업까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전송하는 방법은 상단의 보내기 버튼, 그리고 여기서 전송할 쇼핑몰 선택하셔서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 출고 상태였던 주문건들이 모두 배송 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송 중까지 넘겨주셔야 이제 작업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출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상태 변경 배송 중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솔루션 안에서만 상태가 배송 중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송장 번호가 쇼핑몰로 전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봤을 때는 여전히 배송 준비 중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우클릭해서 상태 변경 임의로 변경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보내기 버튼 눌러서 반드시 송장 번호를 보내주셔야 한다. 이 상태 변경에서 배송 중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주문건이나 아니면 연동하지 않은 쇼핑몰의 주문건을 직접 입력, 건별로 입력하거나 일괄로 입력했을 때 쇼핑몰이 연동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상태를 변경을 해 주셔야겠죠. 출고를 다 해주신 다음에. 그럴 때 이용해 보시라고 넣은 거고요. 어쨌든 반드시 보내기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택배사 연동 기능을 이용해서 송장 출력하고 출고까지 하는 방법 설명드려 봤고요. 이번에는 그 기능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법, 엑셀 작업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건 전체 선택하시거나 해당 주문건 선택하셔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 주셔야겠죠. 이 타이틀 탭 위쪽에 보시면 엑셀 버튼이 있네요. 클릭하셔서 기본 양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택배사 또는 거래처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엑셀 양식을 따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이미 여러 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우측에 추가 버튼 누르셔서 양식 이름 넣어 주시고 여기서 주문 고유 번호와 배송사명, 송장 번호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 꼭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하시는 항목들 이렇게 선택하셔서 추가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이 항목이 들어간 엑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 양식으로 한번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요 신규 주문 상태에서 상태가 송장 출력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주문 고유 번호와 주문 고유 번호 그리고 송장 번호와 배송 사명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했죠. 처음에 이렇게 신규 주문을 엑셀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면 배송 사명과 송장 번호는 공란이겠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을 택배사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송장 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제 송장도 출력이 되겠죠. 자, 송장 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배송사명에도 CJ 대한통운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송장 번호가 들어가 있는 이 엑셀 파일을 다시 솔루션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업로드하는 방법은 일단 신규 주문 상태에서 송장 출력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이 송장 출력 상태에서 송장 번호가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을 이 버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송장 입력 상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송장 업로드 버튼 눌러볼까요? 여기서 이제 파일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저장하신 파일 선택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해석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가 공란이겠죠. 그래서 양식 하나를 기본적으로 꼭 하나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 양식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해석기라는 게 뭐냐면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주문 고유 번호와 요 배송 사명과 송장 번호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나는 택배사나 아니면 거래처의 요청에 맞춰서 요 배송 사명을 택배사명이라고 쓰시고 뭐 송장 번호도 운송장 번호라고 쓰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배송 사명은 그리고 송장 번호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으면 인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해석기를 이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엑셀 파일 들어가서 매번 이 항목을 명칭을 요구사항에 맞게 바꾸지 않아도 이 해석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나는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대로 썼다 라고 했을 때 뭐 굳이 해석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무조건 하나는 필수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양식으로 하나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주문 고유번호 셀에 주문 고유번호 그대로 넣고 배송사에도 배송사명, 송장번호에도 송장번호 그대로 넣어서 저장을 해줬죠. 그죠? 기본 양식으로. 자, 근데 나는 좀 해석기를 쓰고 싶다. 주문 고유번호도 그냥 주문 번호라고 쓰고 배송사명도 택배사명이라고 썼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꾼 명칭을 넣어서 저장을 해 주시면 해석기 새로운 게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맞는 양식 업로드를 해 주시면 이제 송장 번호가 들어가 있는 주문 엑셀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송장 출력 상태에서 지금은 송장 번호가 없죠. 그죠? 이건 제가 지금 임의로 넣은 건데 어쨌든 송장 번호와 택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업로드를 해줬을 때 송장 입력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송장 번호 배송사가 쭉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출고 작업 다 해주신 다음에 상태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상태 변형, 상태 변경, 출고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보내기 작업 버튼 눌러주셔서 송장번호 쇼핑몰로 전송하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주문 관리하는 방법, 크게 택배사 연동하는 방법과 엑셀 이용해서 기본적인 업로드, 송장 출력하는 방법 두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초급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송 중으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클레임 주문건, 취소나 반품이나 교환 요청이 들어온 주문건은 가져오기 수집하실 때, 주문 수집하실 때 맨 하단에 이 주문 현재 상태 동기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수집을 해주시면 그런 클레임 주문건을 이렇게 동기화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주문건은 그 해당 관리 사이트에 가셔서 쇼핑몰 관리 사이트에 가셔서 취소 처리, 반품 처리, 교환 처리 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동기화해서 수집을 해 주시면 그 클레임 주문건 처리가 완료된 주문건은 취소 마감, 반품 마감, 교환 마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기본적인 주문 관리편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능들은 이 타이틀 탭 위쪽에 추가 기능 버튼 안에 모두 다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상품명 정리 매니저 기능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명 정리 매니저라는 건 뭐냐면 주문을 수집을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상품명이 무지 길고 옵션명도 엄청 길 때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품명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송장 안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인데 너무 길다 보면 명칭이 잘리거나 뭐 약간씩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상품명 정리 매니저라는 기능입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여러 가지 규칙을 제가 추가를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 B2B 샵, 지진 대비 휴대용 라디오, 효도 후레쉬, 뭐 FM 라디오 등등등등등등 요 명칭을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규칙을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추가 버튼 있죠? 버튼 누르셔서 뭐 사이트 전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특정 쇼핑몰 선택하셔도 되고요. 일단 전체로 놓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상품명 그리고 옵션명도 바꿀 수 있고 배송 메시지 그리고 추가 구매 옵션 항목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상품명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부분일치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완전일치 선택하셔도 되는데 부분일치면은 검색한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B2B 샵만 검색을 했다면 그 B2B 샵만 바꾸겠다라는 거고 완전일치하면은 모두 다 일치하게 넣어줘야겠죠. 이 상품명을. 어쨌든 부분일치 일단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단어 치환은 역시 단어만 치환할 건지 전체 모두 다 치환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할 문자열에 저는 여기서 B2B 샵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요 B2B 샵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B2B 샵 넣어주시고 바꿀 문자열에 그냥 샵이라고만 넣어볼까요? 아니면 이 B2B 샵이라는 이 명칭을 다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란으로 두셔도 돼요. 공란으로 넣어볼까요? 네, 공란 해두시고 등록 해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규칙이 하나 추가가 됐죠? 자, 여기서 이 규칙 선택하시고 체크, 적용 버튼에 체크하시고 선택한 자료에 체크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지금 이 선택되어 있는 이 주문권만 수정이 될 거예요. 전체 자료 하시면 전체 모든 주문권이 해당하는 주문권은 수정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적용 버튼 이렇게 누르시고 닫기 해보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B2B 샵이라는 상품명이 없어지고 정리가 됐네요. 똑같이 뭐 옵션명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기능 이용해 보시면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수정하실 필요 없이 너무 번거롭죠. 기능 이용해서 전체 일괄 수정할 수 있다. 상품명이나 옵션명 등을. 첫 번째 상품명 정리 매니저. 이 기능 설명드려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급가 원가 정리 매니저 기능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주문 관리를 하시다가 나는 통계 조회를 좀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통계 조회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주문 수량이나 판매 수량, 매출액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별 통계를 보실 수도 있고 월별로 보실 수도 있고 판매처별, 상품별 여러 가지 통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실매출액이 내가 실제로 얻은 그 수익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실매출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공급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 바로 실매출액입니다. 실매출액. 자, 이 공급가는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설정한, 내가 판매할 그 상품의 판매 가격 빼기 그 쇼핑몰별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즉 실매출액이란 내가 판매한 그 금액에서 수수료 지불해야 되니까 빼고 처음에 그 상품을 들여올 때 지불했던 그 원가 가격까지 빼주면 실매출액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실매출액이 아주 중요한데 요거를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 보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쇼핑몰별로 정산 일자도 다르고 그리고 또
공급가와 요 원가를 제공해 주지 않는 쇼핑몰들이 있기 때문에 실매출액을 정확하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원가에 막 0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공급가도 간혹 이렇게 0이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이제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 통계가 정확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정확한 좀 통계를 볼 수가 있냐? 요 공급가와 원가를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일일이 주문건마다 하나하나 넣기가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요 추가 기능에 공급가 원가 정리 매니저라는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주문에다가 일괄적으로 공급가와 원가를 추가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보시기 전에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가와 원가를 좀 제공을 많이 안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제공을 안 해주는데요. 지금 쿠팡에 주문권이 없네요. 여기 있네요, 쿠팡. 자, 예를 들어서 네, 주문권 우클릭 하셔가지고 주문 상세 버튼 눌러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공급가와 원가, 뭐 판매가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공급가 빵, 원가 빵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 변경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수정하기가 번거롭죠, 그죠? 그래서 이 원가정리 매니저, 공급가 원가정리 매니저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측에 세 가지 버튼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정 상품 코드 규칙 추가와 판매자 규칙 추가 이 두 가지 버튼은 공급가를 추가하는 버튼이에요. 공급가는 아까 판매 가격 빼기 쇼핑몰별 수수료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원가 규칙을 넣는 버튼이다. 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특정 상품, 특정 주문건에만 공급가를 넣을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몰별로 한꺼번에 주문별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옥션에서 들어온 모든 주문건에다가 공급가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쇼핑몰별로 수수료가 같을 테니까, 그렇죠? 뭐 카테고리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사이트 쿠팡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쿠팡 선택하시고 사이트 아이디 계정 선택하시고 적용 시점은 수동으로 공급가를 넣을 건지 아니면은 주문을 수집했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할 건지 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몇인지 뭐 10%다 라고 하면 수수료 직접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수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래 예시처럼 수식을 직접 넣어 주시는 건데요. 뭐 이렇게 참고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판매 수수료 몇 %인지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기존에 이미 추가가 됐대요. 저는 5%로 해볼까요? 저장. 해당 사이트는 이미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공급가 쿠팡 규칙이 추가가 돼서 또 추가가 안 된대요. 자, 이거를 수정해 볼까요? 10%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5%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급가 체크하시고 그리고 선택한 자료에만 선택을 하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요 주문건만 지금 공급가가 들어가겠죠? 아까 공급가 빵이었는데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우클릭해서 주문 상세 보시면 이렇게 공급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문권 선택하셔가지고 공급가 적용해 주시면은 모든 주문권에
다 판매가에 맞춰서 공급가가 들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원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원가 빵원이죠. 추가 기능에 이번에 세 번째 원가 규칙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쿠팡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 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이트 상품 코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상품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원가는 주문건마다 다르겠죠, 그죠? 왜냐면 상품별로 원가가 다를 테니까. 없어졌어. 다시 찾아볼게요. 자, 이 주문건에 이제 상품 코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바로 보이죠? 여기 상품 코드 항목이라고. 근데 여기 안 보이는 사용자님은 이 타이틀 탭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이 상품 코드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문건에 이 상품 코드를 복사하셔서 다시 적용시켜 볼게요. 아까 쿠팡 이미 원가가 들어가 있죠? 요거를 수정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추가 버튼 누르셔서 해당 주문건의 사이트 상품 코드 잘못 들어간 것 같죠? 네, 요거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죠? 수정에 추가 버튼 요 상품 코드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원가를 안 넣었네요. 자, 원가가 빵원인데 다시 원가가 200원이다 라고 하면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지금 적용 그러면 해당 주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주문이 안 들어가졌나요? 복사한 게 요거 아니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88로) 끝나는 주문건이 요거죠? 두 개가 있네요. 1560 네, 똑같은 주문건이 두 개가 지금 복사가 됐네요. 상품 코드가 같은. 자, 그럼 아래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1560 10788 자,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해당 주문 이게 아니죠. 두 번째 공급가 원가 정리 매니저. 그래서 원가에 선택을 하시고 요거 체크를 제가 처음에 안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적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닫기. 해당 주문건 보시면 네, 이렇게 200원이 추가가 됐네요. 자, 그래서 주문들의 이제 상품 코드 번호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은 원가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네, 모든 상품이 아니라 모든 주문건에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공급가 원가를 일괄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다. 그러면 통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기능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브랜드 단어 매니저 기능 요 세 번째 거 설명드려 볼게요. 브랜드 단어 매니저 기능은 언제 쓰시냐면 요 지금 주문 수집을 하시고 나서 주문 리스트를 보면은 엄청 많죠, 그죠? 근데 나는 뭐 특정 키워드별로 주문을 나눠서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 단어 매니저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 브랜드 실제명이라고 해서
내가 요 물류상품이라고 검색을 하면 단어 1 핸드폰 카늘이라고 설정을 해 놨는데요. 주문의 상품명 옵션 추가 구매 옵션에 요 해당 단어가 들어가 있는 주문건을 수집을 검색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키워드를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맨 하단에 여기 별표 버튼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추가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류 명칭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대나무 방석, 일단 주문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풀 방석이라는 주문권이 좀 몇 개 있네요. 자, 브랜드 단어에 검색할 실제 브랜드명 방석이라고 설정하시고, 키워드 단어 들어갈 단어에 풀 방석 넣고, 풀 방석 요 주문권 말고 안 보이시나요? 저 때문에. 자, 풀 방석 요거 말고 플레이오토가 판매하는 상품, 플레이오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주문권도 검색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 플레이오토라고 또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규칙을 일단 설정을 해놨죠. 이제는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검색하는 방법은 상단에 요 망원경 상세 검색이라고 있죠. 버튼 눌러보시면 두 번째 브랜드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방금 추가한 그 키워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방석이라고 추가를 했었죠. 방석이 어디 있나요? 추가가 안 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추가가 됐는데 다시 보면,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가를 하시면 여기 문제없이 추가된 항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추가가 됐네요. 제가 방금 못 찾았던 건가요? 어쨌든 네, 추가된 항목을 선택하시면 네, 키워드 단어의 설정에 단어에 넣어 놓은 그 주문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저는 단어 1에는 뭐 방석, 풀방석이라 놓고, 또 단어 2에는 플레이오토라고 넣었는데요. 그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주문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문권을 보지 않아도 내가 키워드별로 묶어놓은 그 주문권만 따로 뽑아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이 사용자 임의 분류라고 폴더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폴더로도 아예 묶어서 고정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미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폴더 만드는 방법은 우클릭 하셔가지고 뭐 하이 분류로 추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같은 위치에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새 분류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뭐 방석이라고 하나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자, 방금 요 브랜드별로 제가 검색을 따로 했죠. 이 중에서 나는 요 3개 주문만 폴더로 묶겠다 라고 하시면 주문 선택하시고,
끌어다가 해당 폴더에다가 놓아주시면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별로 따로 묶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유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주문건은 한꺼번에 뭐 재고 부족, 뭐 취소하겠다. 재고가 부족해서 지금 보류로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폴더를 묶어 놓은 다음에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뭐 상태를 변경해 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 주문 말고 키워드별로, 브랜드별로 따로 검색해서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능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다시 전체 주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네 번째 기능 도서상관 지역 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주도와 같은 그런 도서상관 지역은 따로 이제 배송비를 더 추가적으로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 해당 주문건들을 따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요 추가 기능 버튼 누르셔서 도서상관 지역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그 우편 번호를 설정하셔서 해당하는 우편 번호로 들어온 주문건은 도서상관 지역으로 빼겠다, 확인할 수 있게 관리를 하겠다 규칙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가지 우편 번호로 도서상관 지역을 많이 추가를 해 놨는데요. 추가하시는 방법은 요 신규 추가 버튼 눌러보시면 우편 번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편번호 앞 세 자리 일치했을 때 도서상관으로 묶겠다, 아니면 전체 일치했을 때 도서상관으로 설정하겠다, 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요 세 자리 일치했을 때도 구주소, 신주소로 또 나눠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쇼핑몰별로 구주소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신주소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웬만하면 모두 다 등록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쇼핑몰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주소는 땡땡땡땡땡, 네, 이렇게 5자리로 우편번호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구주소는 땡땡땡 다시 땡땡땡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 앞에 있는 요 세 자리가 일치한, 예를 들어서 뭐 1, 2, 3이라고 우편번호가 들어온 주문건은 다 도서상관 지역으로 묶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편번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주소 검색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넣어볼까요? 주소를 검색을 하셔서 사용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210으로 시작하는 우편번호로 들어온 주문건들은 다 이제 앞으로 도서상관으로 설정이 되겠죠. 어쨌든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다음 우편번호는 앞 세 자리 일치해도 도서상관 지역으로 제외됩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21098이라는 우편번호로 설정을 해주시면 앞에 210이라는 우편번호 세 자리는 같지만 98까지 들어가게 되면 요 주소는 도서상관 지역으로 제외하겠다 라고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까지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제주도는 63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630부터 631, 632, 뭐 639까지가 모두 다 제주도 우편번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630부터 639까지 우편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다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적용하기 해주시면 이 주문건에 해당하는 우편번호의 주문건은 다 도서상관으로 묶인다. 그러면 요 주문건이 도서상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요 주문 리스트 맨 좌측에 보시면은 도서라고 해서 동그라미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타이틀 탭 우클릭하셔서 위쪽에 도서에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도서 체크를 해 주시면 요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주문권은 도서상관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새로 들어온 이 주문권 중에서 이 주문, 요 우편번호로 들어오는 주문권은 이제 도서상관으로 묻겠다. 그래서 요 주문권도 난 도서로 묻고 싶다라고 하면 뭐 해당 주문의 주소를 복사해서 추가 기능의 도서상관 지역, 아까처럼 여기다 추가를 해 주셔도 되지만 번거롭겠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동그라미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우편번호와 주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등록해 주시면 네, 똑같은 우편번호로 들어온 주문권은 모두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도서상관 지역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기능은요, 바로 바코드 기능인데요. 이 바코드를 가지고 주문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뭐 얼마 하지 않는데 한 3만원 정도 하나요? 이 바코드를 가지고 계시면 아주 편리하게 주문을 출고하실 수도 있고 뭐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이 USB를 일단 먼저 꽂고 제가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네요. 자, 이 바코드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솔루션 상단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맨 마지막에 바코드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셔서 이 스캔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 보이시는 바코드를 한번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이 모니터는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암호 송장에 있는 바코드를 하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캔을 해 주시면 다음 기기가 성공적으로 바코드 스캐너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코드가. 그래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제 추가 기능에 바코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네,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송장을 다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출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송장 입력 상태에서 뭐 아까처럼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뭐 우클릭해서 상태 변경, 출고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정확하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일단은 출고 처리, 배송을 다 해준 다음에 나는 요 해당 주문권은 다 출고했어 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상태 변경해서 출고로 변경을 해 주시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주문권은 뭐 재고가 부족해서 아직 출고를 못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매칭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배송을 다 해줬는데 뭐 어느 박스만 지금 남았어요. 그럼 이 박스의 송장 번호를 찾아가지고 어느 주문권인지 선택해서 이거 빼고 나머지 출고로 변경 이렇게 해주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바코드 출고 작업해 주시기 전에 박스 위에 있는 이 송장 번호의 바코드를 찍어 주시면 해당하는 주문권이 자동으로 출고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코드 기능입니다. 자, 송장을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바코드가 뭐 세 가지로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는 송장 번호는 아니고 하단에 있는 요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게 송장 번호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번호와 요 바코드가 바로 송장 바코드가 되겠네요. 근데 뭐 송장 양식에 따라서 좀 형태는 달라지겠는데 어쨌든 그 번호 확인해 보시고 송장 번호 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장 바코드가 뭔지. 자, 추가 기능에서 바코드 조회에 들어가 보시면은 조회 모드와 발송 모드가 있어요. 조회 모드는 바코드 송장 번호를 바코드로 찍었을 때 어떠한 상태인지 해당 주문권을 찾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고, 발송 모드는 해당 바코드를 클릭을
클릭이 아니라 스캔을 했을 때 그 주문건이 자동으로 송장 입력 상태에서 출고 상태로 넘어가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회 버튼 눌러보시고, 네, 송장에 뽑힌 바코드를 한번 스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정상. 하면 띡 소리가 나죠. 그리고 해당 주문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은 송장 입력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이 아니라 아래 보시면은 주문 상세라고 있죠. 주문 상세 버튼 누르시면 해당 주문건의 자세한 내역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조회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요 송장 번호를 가진 주문건이 지금 어디에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끝에 555로 끝나는 거. 네, 송장 번호가 뒤에 있네요. 555로 끝나는 주문, 네, 여기 있네요. 네, 바코드를 조회를 했더니, 스캔을 했더니, 송장 입력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상세 내역까지 조회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발송 모드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 송장이 아직 송장 입력 상태에 있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바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안 보여서 스캔을 좀 하기 어렵네요. 정상. 스캔을 하면 해당 주문건이 이제 출고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닫아볼게요. 그러면 없어지고 출고 상태로 네,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졌죠. 그래서 네, 배송하시기 전에 이 바코드 가지고 네, 박스 위에 있는 그 송장 번호 띡띡띡 스캔을 해주시면 일일이 우클릭 하셔가지고 송장 입력 상태에서 출고를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네, 하나하나씩 매칭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출고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다. 발송 모드에서 뭐 하나 이렇게 스캔하고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또 다른 송장을 가져와서 스캔을 이렇게 정상. 해주시면 또 다른 주문건도 출고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른 작업 없이 계속 스캔만 해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출고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코드를 가지고 조회와 발송을 출고 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주문관리 편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 몇 가지 설명드려 봤고요. 이번에는 문의관리로 넘어가서 또 몇 가지 기능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텍스트로 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문의관리 역시 주문관리처럼 문의 들어온 거를 수집을 해서 저희 솔루션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수집하는 방법은 똑같이 가져오기 버튼 누르셔서 네, 시작하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수집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신규 상태로 문의건이 쭉 수집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해당 해당 문의건 선택하셔서 하단에 어떤 내용의 문의인지 확인해 보시고 우측에서 답변 3일 후 출고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답변 완료 해주시면 신규 상태에서 답변 완료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3일 후 출고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넣으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단 하단에 머릿말 꼬릿말에 안녕하세요
플레이오토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 하단에 멘트를 더 추가해 주시면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일이 매번 답변을 할 때마다 텍스트를 넣어주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요거를 고정적으로 픽스 해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요 위쪽에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 설정이라고 있죠? 요 버튼 눌러주시면 머릿말에 넣으실 멘트, 답변, 꼬릿말에 넣으실 멘트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답변 문의에 대한 답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답변 완료 이용하시면 답변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고 이 완료가 된 문의건을 다시 쇼핑몰로 전송을 해줘야 그 쇼핑몰 안에서 답변이 달리게 되겠죠. 어떻게 하냐? 똑같이 주문 관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답변 완료 상태의 문의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내기 버튼 누르셔서 시작하게 해주시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 완료 상태에서 전송 완료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문의관리편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답변 템플릿이에요. 자, 매번 들어오는 문의건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겠죠. 문의 언제 출고가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사이즈는 있나요? 이러한 색상은 어떤가요? 이러한 동일한 문의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일일이 똑같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똑같이 작성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따로 메모장에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솔루션 안에서 한 번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답변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자, 눌러보시면 답변을 저장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신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답변 제목에 출고일, 출고 예정일이라고 쓰시고 답변 내용 3일 후 출고됩니다. 내용 넣어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이렇게 출고 예정일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적용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답변을 일일이 메모장에 저장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답변을 넣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답변 템플릿 기능 설명드려 봤고요. 이번에는 전체 문의건을 확인하지 않고 동일한 좀 분류별로 묶어서 해당 문의건을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많은 문의건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방법,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답변을 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답변 다는 방법은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일괄 답변 위에 보이시죠? 요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답변 작성해 주시고 일괄 답변 처리하기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문의 내용이 다르면 일괄 답변하면 안 되겠죠? 일괄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동일한 문의건을 모아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검색 버튼이 있죠. 여기서 출고 라고 검색을 했을 때 하나의 문의건이 검색이 됐네요. 아니면 배송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 하나의 문의건이 검색이 됐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그 검색된 내용의 문의건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부분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완전일치 또는 AND OR 검색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AND OR 검색은 뭐냐면 배송 말고 지금 문의건이 많이 없어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 배송이라고 두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상품 그리고 배송 모두 들어가, 요 키워드가 모두 들어간 주문건을 검색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5월로 검색을 하시면 상품 또는 배송 둘 중에 하나만 네, 있어도 검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 검색과 5월 검색 기능을 또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문의건을 따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러가지 문의건 이렇게 나오면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일괄 답변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한 문의건이기 때문에 네, 일괄 답변 그때는 해주셔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의관리편에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정도 답변 템플릿 기능이랑 일괄 답변, 또 머릿말 꼬릿말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네, 간단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주문관리, 문의관리, 기능별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업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네, 하나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기능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품 관리를 하시다가 뭐 판매 중으로 변경을 하거나 상태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면 작업관리 탭 안에서 네, 작업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작업을 걸었는데 주문 수집을 했는데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오류가 뜰 때가 있어요. 자, 오류가 뜨거나 취소가 뜨거나 뭐 실패가 뜰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네, 작업 항목 선택하시면 하단에 왜 실패가 났는지 오류가 났는지 결과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대로 네, 해결을 해 주신 다음에 제 작업을 걸어 주시면 완료 처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이 결과를 보고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고객센터로 1대1 문의를 주실 네,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유선 문의가 너무 폭주하게 되면은 바로 연결이 또 불가능하고 네, 해결이 좀 지연될 수가 있는데요. 좀 쉽고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문의건, 문의하시고 싶으신 그 작업, 문의건이 아니고 작업 항목을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맨 하단에 이 작업을 첨부하여 1대1 문의 선택해 주시면 어떠한 원인으로 뭐 실패가 났는지 일일이 텍스트로 남겨주시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문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뭐 이렇게 텍스트로 남겨주시고 문의하기 해주시면 1대1 문의가 남기게 되고 저희 담당자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니까 네, 쉽고 좀 빠르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패 오류뿐만 아니라 완료도 그렇게 작업을 첨부해서 1대1 문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언제든지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문 관리와 문의 관리 그리고 작업 관리 간단하게 네, 기능별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나는 이번 심화편이 조금 어렵다, 굳이 이런 기능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네, 초급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텍스트로 남겨주시고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